커피 하나 계산하는데 이게 몇 분이야? 일 좀 똑바로 해.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알바 청년의 눈빛은 잠시 흔들린다. 죄송합니다. 젊은 청년의 입가엔 묘한 미소가 스친다. 비닐봉지를 건네는 그 손, 왠지 익숙한 단단함이 있었다. 김 부장은 돌아서며 코웃음 쳤다. 세상이 너무 쉽게 굴러간다니까. 김 부장님,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새 투자자가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자에 앉은 사람이 일어섰다. 바로 그 편의점 알바 청년. 어제 뵈었죠, 김 부장님.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중견 유통회사 한성트레이드는 오늘도 바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0층 건물의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직원들은 저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당당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업부장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올해 55살입니다. 이 회사에서만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죠.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영업 실적표와 거래처, 명함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김철수는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일을 정말 잘한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영 곱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출근길, 김철수는 늘 들르는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회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죠. 자동문이 열리며 띠링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김철수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자 청년은 바코드를 찍으며 다시 한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영 맞득잖았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손놀림이 조금 느려 보였거든요. 야, 이거 계산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꿈을 대? 김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김철수는 청년의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어디 다친 모양이었죠. 하지만 김철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불쾌할 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며 김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패기가 없어. 다들 알바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처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편의점 청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하니까 알바밖에 못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뭐든 대충대충이야. 사무실에 도착한 김철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입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이번 거래처 미팅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어떡해? 다시 해와. 신입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철수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일은 정말 잘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큼은 늘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철수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근성이 없어. 조금만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동료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그들도 김철수의 이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그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함부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30년간 쌓아온 실적과 경험으로 회사 안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으니까요. 오후 내내 김철수는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일 처리는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격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고압적으로 보일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철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늘 그렇듯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김철수는 다시 한번 아침에 들렀던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청년이 여전히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알바만 하니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철수는 그 인파 속을 걸으며 또다시 불평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약해 보였고 회사는 점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들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김철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간단히 세수를 한 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김철수는 어제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시나 그 청년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오늘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캔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청년의 손목에 있던 붕대가 오늘은 풀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1,500원입니다. 청년은 여전히 웃으며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김철수는 돈을 건네며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손목은 괜찮아졌어? 일하는데 지장 없고? 청년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대꾸 없이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사실 걱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던진 말이었을 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 앉으며 옆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저렇게 모여 있어? 아, 부장님 모르세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대요. 대표님이 직접 공지하신다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사 일이란 게 늘 비슷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자 대표실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주요 부서장들은 모두 회의실로 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도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자 측에서 우리 회사의 유통 시스템과 영업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투자자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최종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투자라는 게 요즘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벤처니 스타트업이니 하는 것들은 대부분 허황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30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일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투자니 뭐니 하는 말들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투자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대체 어떤 투자자일까요? 규모가 꽤 크다던데. 들리는 말로는 젊은 사람이래요. 요즘 뜨는 벤처 쪽 사람이라고. 김철수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돈 좀 있다고 투자자 행세하는 거야. 진짜 현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동료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후 내내 김철수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거래처와 통화도 하고 영업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 있을 회의가 계속 걸렸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회사가 이렇게 난리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영업부장님 필수 참석 바랍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그는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그 청년이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 물건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청년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친절해봤자 알바는 알바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는 내일 있을 회의를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투자자는 어떤 사람일지 막연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철수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유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벤처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루미엠벤처스의 이도윤 대표는
현장 중심의 유통 혁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김철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널을 돌리며 다른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철수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척이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김철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던 탓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김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출근길, 김철수는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오늘도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1,500원입니다. 김철수는 돈을 건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회사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오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투자자라고 했으니 아마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있다고 우쭐대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곤 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직원들이 회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회사 소개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자가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편의점 알바 청년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청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김철수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실 루미엠벤처스의 이도윤 대표님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청년이 투자자라니. 손목에 붕대를 하고 계산대에 서 있던 그 청년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엠벤처스의 이도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편의점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공손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도윤은 회의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 한성 트레이드의 유통 구조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김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건
유통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플랫폼이 바꾸려는 시장이 바로 그곳이니까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표가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영업 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수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영업부는 현재 전국 2천여 개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게 설명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실적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철수는 계속해서 이도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도윤은 각 부서의 보고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어서인지 실무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김철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기업 임원도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님, 편의점에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던데?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김철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편의점에서 그 사람한테 막 대했다던데. 진짜요? 어쩐지 회의 때 표정이 안 좋더라. 이제 어떻게 되려나? 최대 주주잖아. 김철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먼저 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이도윤이 서 있던 그 계산대가 눈에 선했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인사팀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앉으세요. 김철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 발령이라니. 이 시기에 갑자기 발령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영업 지원 업무를 맡으시게 됩니다. 영업 지원. 그건 실질적인 좌천이었습니다. 영업부장에서 영업 지원으로, 서울 본사에서 부산지사로. 김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팀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철수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0년을 일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듯 지방으로 가게 되다니. 사무실로 돌아오자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김철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윤 대표가 직접 언급했다던데요. 김 부장님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대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30년간 모아둔 명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동료들, 선후배들. 이 모든 관계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도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이도윤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도윤은 조용히 김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펼쳐 김철수 위로 씌워줬습니다. 비 맞으시면 감기 드실 거예요. 김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윤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철수의 입에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직업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김 부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거기서 진짜 현장을 배우시면 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들어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우산을 받아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도윤이 편의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이도윤의 뒷모습이 묘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온 걸까? 김철수는 빈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짐을 싸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수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을 일한 본사를, 익숙한 사무실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지사는 본사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직원도 10명 남짓이었고 사무실도 비좁았습니다. 김철수가 도착하자 지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사장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사장은 김철수를 사무실 한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영업지원 업무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주로 소형 매장들 관리하고 현장 방문하시는 일이 많을 겁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부장에서 현장 담당자로. 이게 바로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김철수는 작은 구멍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곳에 있는 가게들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죠. 첫 번째 가게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슈퍼였습니다. 김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성 트레이드에서 나왔습니다. 물품 배송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물건도 잘 안 팔려요. 큰 마트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렸어요. 김철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물건들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도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요. 교환해 드릴까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버려야죠. 교환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본사에서 일할 때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실적으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본사의 이야기에서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열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철수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 가게에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물건을 가지런히 배치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철수에게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김철수는 보리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철수는 여러 소형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슈퍼, 작은 편의점, 구멍가게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와의 경쟁, 줄어드는 손님, 늘어나는 비용. 김철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했는지를요.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매장들이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본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김철수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사장님,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사장은 김철수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소형 매장 지원 방안, 유통 개선 아이디어,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사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자료는 본사에 보내야 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현장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는 더욱 열심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 늦게까지 골목을 돌아다니며 가게 주인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김철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철수는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도윤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도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 이도윤입니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철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곧 이메일 한 통 보내드릴 텐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철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가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이도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긴장하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부장님께 부산에서의 시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김 부장님에게서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김 부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유통 개선안을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부장님의 경험과 현장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도윤 올림. 김철수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김철수는 더욱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산 곳곳의 유통 현장을 누볐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고 소형 매장 주인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슈퍼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본사에서 나왔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김철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말만 앞세웠던 사람. 김철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송이 너무 늦어요. 주문한 물건이 일주일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 큰 마트로 가버려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본사 물류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소형 매장 배송 일정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물류팀 직원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외주 업체 문제입니다. 김철수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뇨?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배송되는 물건인데 왜 책임을 회피합니까? 당장 개선안 마련해 주십시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배송 일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갈치 시장 슈퍼 주인은 김철수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김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산 지역 소형 매장 주인들 사이에서 김철수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김철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부산 지역 유통 개선안을 완성했습니다.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소형 매장 지원 방안, 배송 시스템 개선, 현장 맞춤형 상품 구성, 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현장에서 직접 겪고 배운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보고서를 이도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노트북을 켜자 이도윤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 본사에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수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서울 본사.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 김철수는 이른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부산으로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슴속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차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김철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김철수는 가방 속 보고서를 만져봤습니다. 잘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김철수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는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철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도 보였고 이도윤도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부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대표가 손짓하며 발표자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철수는 노트북과 자료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한 달간 현장에서 겪은 것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는 화면을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부산 지역 소형 매장들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소형 매장들은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력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입니다. 배송이 늦고 상품 구성이 획일적이며 매장 주인들은 고령화되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배송 시스템 개편입니다. 현재 일주일 걸리는 배송을 이틀 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상품 구성입니다. 부산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별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매장 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주문 시스템, 재고 관리, 고객 응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김철수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제 매장 주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난 매장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께서 혼자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물건 주문조차 어려워하십니다. 40대 가게 주인은 배송 지연 때문에 손님을 잃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회사의 진짜 고객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김철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개선안을 실행하면 부산 지역 소형 매장 매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현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런 현장 중심의 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현장을 판단했고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깨달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무시,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김철수는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현장을 이해할 방법은 많았을 텐데요. 이도윤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로, 데이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님의 표정, 계산대 앞에서의 짧은 대화, 퇴근길 피곤한 발걸음. 그런 것들이 진짜 현장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할머니들, 아저씨들, 그분들이 진짜 현장이었습니다. 이도윤이 김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 부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 복귀하셔서 전국 유통 개선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놀라서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이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김 부장님처럼 현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김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경험과 열정이 만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김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철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김철수는 임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김 부장님께서 전국 유통 개선 프로젝트 총괄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현장 고문으로 승진하십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서울 본사로 복귀해 전국 유통 개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소형 매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송은 이틀 내로 단축됐고 지역별 맞춤 상품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주인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김철수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산 할머니, 대구 아저씨, 광주 사장님, 모두들 변화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도윤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한성 트레이드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석 달간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소형 매장 매출이 40%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입니다. 특히 김철수 현장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결국 우리 인생을 정합니다. 김철수는 게시판 앞에서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 고문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김철수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도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며 이도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일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 고문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아래가 아니라 동료로서, 친구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는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도윤이 일했던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로운 알바생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캔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청년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청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이런 말을 건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돈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계산할게요. 수고하세요. 청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는 편의점을 나서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책상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소형 매장 사장님들과 화상 회의를 했고 오후에는 배송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보람찼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신입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 고문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작성하는 거라 자신이 없어서요. 김철수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날카롭게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사례를 하나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는 신입사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회사를 나서며 김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김철수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도윤을 무시했던 날, 회의실에서 충격을 받았던 날, 부산으로 내려갔던 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오늘.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사람을 보는 눈이 결국 내 인생을 정한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김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 트레이드의 성공 사례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견 유통업체 한성 트레이드가 현장 중심 경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조금 다르게 살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김철수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